도징컵으로 좌우로 돌리면서 받아주고, 그 다음 체결할 때 살짝만 그냥 걸쳐놓고, 실례가 아니면 제가 시그니처 한 번만 해도 될까요? 아, 네. 이 정도면 충분하지. 좋은 장비들을 샀는데 이상하게 에스프레소 아메리카노에서 산미가 튑니다. 이게 뭐가 문제일까요? 이번에 제가 에스프레소 방문 추출 세팅 교육을 갔다가 왔는데, 그곳에서 만난 카페 얘기를 하고 또 영상까지 그곳에서 찍은 걸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방문했을 때 라마르조꼬 클래식 S 모델이 자리를 잡고 있었고, 라마르조꼬랑 세트 구성으로 되어 있는 말코닉 280 그라인더까지 있었습니다. 이번에 저도 라마르조꼬 클래식 S 머신을 한 대 샀는데, 그래서 그런지 좀 더 반갑더라고요. 저도 빨리 세팅을 더 잡아보고 싶고, 원두는 오멜라스 중강 배전 원두 인도 블렌딩이었고요. 에스프레소 추출 세팅을 보기 위해서 바 안으로 제가 들어갔고, 근데 저는 느낌이 쎄하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님한테 여쭤봤어요. 커피 혹시 날카롭고 좀 산미 튀지 않냐? 사장님 부부는 놀라셨고 굉장히 공감하셨어요. 분명 그 비싼 라마르조꼬 머신과 그라인더, 그리고 값비싼 이런 추출 도구들까지 있는데 도대체 왜 커피에서 산미가 돌았냐? 이유는 총 3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이리로 오셔야 돼요. 정수 필터. 지금 저희 여기 로스팅 공장에도 정수 필터가 이렇게 3가지가 달려 있잖아요. 브리타라는 정수 필터인데 제일 작은 게 카본 필터라 그래서 대부분 카페 창업할 때 기본적인 필터, 카본 필터라는 거를 사용합니다. 근데 카본 필터 말고도 여기에 갈색깔 띠지가 붙어있는 나트륨 필터, 파란 색깔이 붙어있는 수소 필터, 이런 특이한 정수 필터들도 설치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커피를 추출할 때 이 추출되는 물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제주도의 물이 다르고, 인천의 물이 다르고, 서울의 물이 다르고, 부산의 물이 다르고, 그 물 속에 성분 자체들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물들이 여기 들어가서 정수 필터 과정을 거쳐도 나오는 아웃풋 결과값이 다 달라서, 물이 다르기 때문에 그 물로 추출을 이용하고 커피 맛은 업장마다 다 다르다. 비 오는 날, 해가 쨍쨍한 날 물의 값이 다르기 때문에 나오는 커피 맛도 다르다고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3가지의 정수 필터가 있는데, 나트륨 필터라는 거는 커피의 무게감을 살려줘요. 단맛과 바디감이 좋아진다 이런 말도 하고, 수소 필터 같은 경우에는 커피의 화려한 산미톤이나 이 향미를 빵빵 잘 살려줍니다. 그런데 제가 그 업장을 가봤더니 정수 필터를 봤더니 수소 필터가 달려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니, 그러면은 실제로 그거를 어떻게 확인하냐, 어떠한 데이터가 있냐,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물을 따로 측정하는 장비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출장을 다닐 때 그 장비를 가지고 다니는데, 원수를 측정해 봤어요. 그 카페에 나오는 물, 수도 자체를. 그랬을 때 160 정도의 ppm, pH가 낮을수록 산성이다, pH가 높을수록 알칼리성이다, pH가 산성 쪽인 물로 커피를 내리면 산미가 심해진다, 알아두시고요. 원수의 물은 7.7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브리타 정수 필터들은 중간에 이제 물을 걸러가지고 그 물을 빼낼 수가 있어요. 제가 갔던 그 업장에서도 물을 좀 빼봤어요. 그리고 쟀더니 이제 ppm 수치도 확 떨어지고 pH까지도 6.5로 확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물 자체가 성분이 좀 낮아지고 산성 쪽으로 오면 이 커피에 갖고 있는 신맛 혹은 산미를 더 끌고 나올 수도 있더라 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요즘에는 아까 뭐 나트륨 필터도 있다 그랬는데, 일부러 무게감을 올려줘 가지고 커피를 진하게 만드는 업장들도 꽤 많아요. 이렇게 첫 번째 이유인 정수 필터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저도 구매했다던 그 라마르조꼬 머신, 에스프레소 머신 안에는 지글러라는 부품이 있습니다. 우리가 에스프레소 머신을 이렇게 틀 때 물이 나오는 양, 이거를 우리는 유량이라고 하는데, 저는 지금 일부러 이 머신의 양쪽을 개조했어요. 이쪽에는 지글러가 작은 걸 달아서 유량이 적게 나오게 설정을 했고, 이쪽에는 지글러를 큰 거를 일부러 넣어줘가지고 유량이 엄청 세게 나오게 만들었어요. 유량 값을 사람들이 대부분 어떻게 표현을 하냐, 1초당
몇 미리의 물이 나온다라고 표기를 합니다. 많은 머신들이 1초당 유량값을 대략 10의 값을 갖고 있고요. 하이엔드 머신들은 7, 7.5, 8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요. 그런데 어쨌든 라마르조코 클래식 S라는 모델은 기본적으로 나올 때 0.8 지글러를 갖고 있어요. 0.8mm. 그런데 제가 구매한 라마르조코 클래식 S는 0.6으로 튜닝해서 출고해 달라고 저는 요청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지글러가 0.8에서 0.6만 돼도 유량이 되게 안정적으로 바뀌어요. 결국 제가 방문했다던 그 카페에서는 0.8짜리 뭐 기본 지글러가 들어가서 유량이 15값을 갖고 있어요. 15값이면은 엄청나게 내리쬐다라는 거죠. 반면에 제가 구매했다던 클래식 S 라마르조코 모델은 0.6 지글러가 들어가서 유량은 7에서 7.5가 나와요. 그러니까 유량이 천천히 잘 들어가서 커피의 단맛이라든지 이 적심을 부드럽게 해주는 것과 유량이 막 퍼부어가지고 커피가 이러고 내려와가지고 추출의 압이 순간 막히면서 나오는 이 에스프레소들은 날카로운 신맛이 도드라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바꿨다던 이 양쪽도 한쪽은 유량값이 8이 나오고 한쪽은 18 정도가 나와요. 근데 똑같은 레시피로 추출을 해보면 이쪽에서는 보다 달콤하고 완성도가 높은 에스프레소가 나오고요. 반대쪽으로 유량이 엄청나게 센 쪽은 커피를 딱 맛보면 날카로운 산미가 도드라져요. 애프터 테이스트가 좀 짧고요. 진하고 묵직한 바디감이라는 표현이 잘 안 나와요. 그러면 유량이 되게 강한 이 머신들은 이제 뭐냐? 엄청나게 쓴 원두 있죠. 이탈리아에서 커피 콩 기름기 자글자글한 이런 원두들, 이 정도로 로스팅 해가지고 쓰고 자극적인 원두들은 제 경험상 고유량인 환경을 만나면 오히려 잘 어울려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두 번째 이유, 유량이 너무 고유량으로 나오는 환경이었다. 근데 라마르조코 클래식 S는 그렇게 0.8 지글러가 달리는데 그 다음 모델인 리네아 PB 이런 애들은 또 0.6 지글러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정확하게 라마르조코 머신 회사에서 왜 그렇게 차이를 두는지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꼭 라마르조코가 아니더라도 다른 데서 다른 브랜드의 머신을 쓰는 분들도 내 머신이 만약에 유량이 엄청나게 콸콸콸 내려찌는 형태다, 그러면 커피가 뒤에가 되게 가볍고 날카롭고 산미가 좀 돌 수 있다라는 거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 바로 툴에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올렸던 영상인데 레벨링 툴이 어떤 비싼 애는 오히려 산미가 도드라질 수도 있다라는 영상을 올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등장했던 그 레벨링 툴이 그곳에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에스프레소를 추출할 때 물이 쏟아지면은 이 사이드 부분부터 먼저 물이 적셔져 가지고 반대편에서 보면은 도넛 현상처럼 얘가 쭉 사이드만 먼저 떨어지고 깨지는 경우가 다반사예요. 대부분의 에스프레소 추출은 가운데부터 일어난다가 아니고 사이드 동그란 원형부터 물이 쏟아진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레벨링 툴이 보면은 요 사이드 부분이 깎여 있어요. 이제 그쪽 업체에서 의도한 거는 레벨링 툴을 좀 더 깊게 빼줘가지고 돌려주면은 사이드 부분이 잘 안 닿아져 있으니까 이렇게 터트려 주겠다라는 의도이기는 한데 사이드는 하나도 눌리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탬핑을 했을 때 혹은 자동 탬핑기로 들어갔을 때 그 사이드 부분은 그대로 눌리지가 않고 오히려 붕 떠 있는 현상이 생기게 돼요. 어떠한 비싼 툴을 쓰거나 어떠한 장비, 좋은 거를 쓸래도 어떠한 원리로 얘네가 이루어져 있는지는 알아둬야 됩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더라도 와, 이게 사이드가 깨진 게 그냥 보이더라고요, 추출할 때. 근데 이거는 살짝의 쉬는 타임이라고 생각하고 들어보세요. 사이드 부분이 커피가 그렇게 깨지잖아요. 만약에 그거를 오히려 진짜 뭐 이러면 안 되지만 손으로 이렇게 눌러서 사이드만 채우잖아요. 그래도 추출이 퍼펙트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에스프레소를 추출할 때 그 사이드 부분의 채널링, 도넛 현상처럼 깨지면은 날카로운 산미를 유발할 수가 있다. 추출이 되게 맹맹할 수가 있다. 그럼 저는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했냐? 가장 좋은 방법은 그곳의 환경을 바꾸는 게 가장 좋아요. 처음에 얘기 드렸던 정수 필터, 물의 환경 자체도 무겁게 잡아주고, 두 번째 에스프레소 머신이 너무 고유량 환경이니까 어느 정도 안정적인 유량을 낼 수 있게 부품을 좀 바꿔주고, 세 번째로 뭔가 비싼 레벨링 툴을 쓰거나 이런 것보다는 그냥 좋은 템퍼로 잘 꼼꼼히 채워줘서 눌러주는 방법들처럼 환경을 바꿔주는 게 제일 먼저입니다. 근데 우리가 카페를 오픈해가지고 당장 장사를 해야 되고 손님들이 오는데 아직 저희 커피 추출 환경이 잡히지 않아서 매장에 휴무를 내겠습니다, 뭐 이러기는 어렵잖아요. 저는 케이스 두 가지를 좀 알려드리는 거죠. 첫 번째는 제가 이제까지 설명했던 환경을 바꿀 목록들을 쫙 알려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일단 장사를 해야 되니까 급하게 바꿀 방법들. 이럴 때 날카로운 산미라든지 커피 추출이 깨지는 게 좀 문제잖아요. 환경 자체가 산미를 살려버리는데 어떡해. 그러면 아무리 그라인더의 분쇄도를 뭐 쪼이고 추출 시간을 길게 하고 이러는 것보다 제일 직방인 거는 농도감을 진하게 만들어버리는 게 그나마 산미를 죽이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농도감을 올릴 방법? 추출량을 줄여? 아예 그러면은 아메리카노가 좀 연해질 텐데. 그러니까 라면으로 따지면은 스프향을 많이 넣어주는 것처럼 이 원두향을 더 담아주는 업도징 방법을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는 20g 담던 레시피에서 제가 21.5, 22g까지 넣어서 맛을 보여드렸더니 제일 만족해 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업도징이라는 거는 원두를 만약에 되게 많이 담았어요. 그러면 많이 쌓였겠죠? 얘는 지금 18g짜리 바스켓인데 원두를 많이 담았어요. 20g 가까이. 그러면 템핑을 하더라도 템퍼가 위로 붕 뜰 정도로 원두가 가득 찰 거예요. 해결한다? 그럼 이렇게 커피가 찍히는 거죠. 헤드스페이스가 없다. 이 커피퍽과 이 천장에 결국 커피퍽이 망가져 버리고 만다,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두 가지 정도 팁을 드렸습니다. 업도징을 해서 원두량을 많이 넣고 싶은데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방법은 도징컵에다가 받아서 옮기는 겁니다. 도징컵에다가 받아준 다음에 어느 정도 칠침봉을 하거나 잘 다듬어주고 얘를 이렇게 옮겨서 살짝은 흔들어주면 똑같은 20g을 담더라도 되게 적게 쌓인다. 그냥 내가 받는 것보다 받아서 정돈하고 옮기면은 같은 그람 수가 들어갔어도 어느 정도 촥 압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저는 항상 추출할 때마다 제가 하는 습관이거든요.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눈치채셨을 수도 있는데, 체결을 할 때 우리가 포터필터를 체결하고 쪼이면 결국 커피퍽은 위로 이렇게 쭉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쭉 이런 거예요. 내가 완전 꽉 조이거나 포터필터가 너무 많은 각도로 돌아갈수록 커피퍽은 천장으로 더더더더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방법, 원두를 많이 담았다? 살짝 걸쳐요. 지금 여기처럼 살짝 걸쳐요. 그 다음에 추출 버튼을 누르면 물이 커피퍽을 때리기 시작하겠죠. 그거를 느끼면서 체결을 하는 거예요. 이 살짝의 바리스타의 좀 센스와 스킬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한번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그냥 살짝 이렇게 걸쳐만 놓고 꽉 조인 게 아니에요. 추출 버튼을 누르면 물이 때리기 시작할 거예요. 이렇게 조이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헤드스페이스가 잘 안 나오는 환경에서 원두를 업도징하거나 많이 담고 쓱 이러면서 좋은 추출 환경을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거의 헤드스페이스가 찍히는 환경까지도 좀 뽑은 건데 추출이 꽤 아름답게 잘 떨어지죠. 도징컵으로 좌우로 돌리면서 받아주고, 이렇게 옮겨야 쌓이는 높이가 그냥 받았을 때 비하면 좀 더 낮겠죠. 어느 정도 잘 다듬어주고, 여기서도 조금씩 다듬어서 낮춰주고, 레벨링 툴 돌려주고, 리지선보다는 그래도 하단으로 내려가네요. 업도징을 했지만. 그 다음 체결할 때 살짝만 그냥 걸쳐놓고 추출 버튼을 누르면은 그 위에 물이 쌓이기 시작할 거잖아요. 누르면서 그 타이밍에
체결을 해주는 겁니다. 실례가 아니면 제가 시그니처 한 번만 해도 될까요? 네. 이 정도면 충분하지. 그래서 환경을 바꾸기 전에는 간단한 팁들을 활용해가지고 커피 맛을 무겁게 잡아가지고 장사를 일단 하시고, 그 다음에 환경까지 다다닥 잡아버리면 바디감이랑 묵직함이랑 손님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농도감 있는 입안에 차는 커피가 나올 수가 있다. 물론 제가 갔던 그곳 같은 경우에는 그런 세팅이 틀렸다가 아닙니다. 만약에 내 커피가 되게 화려한 향미를 가지고 있고 나는 고소한 커피를 하더라도 고소하고 묵직함, 이게 아니라 견과류의 향미 톤을 되게 화려하게 보여주고 싶어. 그러면은 제가 얘기했던 이곳의 세팅이 너무나도 또 좋은 거겠죠. 날카로운 산미가 나는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경우들도 있더라. 오늘 한번 알려드렸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한 방 눌러주시고 인스타도 팔로우 해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커피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